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정영입니다. 취업 스피치 면접 예상 질문 시리즈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랑 같이 각각의 질문에 대해서 좀 어떻게 답변하면 좋을지에 대한 구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볼 첫 번째 질문,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26번째 질문은 뭐냐면 좀 가벼운 걸로 한번 갖고 와봤어요. 오늘 정장을 입은 이유는 해서 이런 질문들은 요즘에 워낙에 뭐 취업 복장을 뭐 사야 된다, 정장 들어가는 뭐 사는 비용도 뭐 돈 들어간다 이러니까 각 기업들이 정장을 입게 하기보다는 비즈니스 캐주얼 뭐 이런 거를 좀 사실 입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사실 취준생의 입장에서 정장 입는 것처럼 편한 게 없거든요. 괜히 비즈니스 캐주얼 입으라고 하면 또 어떻게 입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또 옷도 사야 되는 것 같고 사실 더 짜증나는 면이 없진 않은데 그래서 어떤 기업은 정장을 절대 입고 오지 말라고 하고요. 어떤 기업들은 정장 지향이라고 써 있습니다. 저는 친구들한테 컨설팅 할 때 정장을 절대 입고 오지 말라고 하는 부분 입고 가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지시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정장 지향은 사실 금지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의미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장을 입으실 분은 입으시고 정장이 없으신 분들은 꼭 정장을 구매 안 하셔도 되니까 좀 깔끔하고 면접 복장으로 인식될 수 있는 비즈니스 캐주얼 뭐 그런 걸로 입고 오라고 하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렇다면 정장을 입고 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장을 딱 입고 갔습니다. 근데 정말 다양한 친구들이 나랑 같이 면접을 보는데 거의 비즈니스 캐주얼로 입고 온 거예요. 실제 근무 복장도 비즈니스 캐주얼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면접관 입장에서는 오늘 정장을 입었네? 유일하게 튈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 안정영 씨가 정장을 입은 이유는 뭐예요? 라고 물어볼 수 있고요. 아니면 반대의 상황일 수도 있어요. 제가 여기 타이틀에 적진 않았지만 다른 분들은 보통 다 정장을 입고 왔던데 본인은 비즈니스 캐주얼을 입은 의미는 뭡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뭡니까? 면접 질문은 오늘 정장을 입으면 무엇이지? 사실 여러분들 막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그날 처한 상황에 따라서 면접 질문들은 계속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부분을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어리석은 짓이 이런 질문 꼭 나온다? 뭐 물론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면접 답변은 절대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준비해드리는 면접 질문 제가 몇 개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제가 10년 동안 매일매일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면접 질문들은 계속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생각해 주시고요. 각각의 질문에 대한 여러분들의 답을 어떻게 다 만들어요. 그게 아니라 이런 질문은 이런 의도로 한 거니까 이러한 식으로 답변하면 되겠구나. 그 흐름만 가져가면 여러분들도 저처럼 한 1000개, 10,000개까지 답변 다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면접을 딱 보러 갔는데 나만 정장을 입고 왔네? 근데 면접관이 그러면 약간 면접관 입장에선 튀는 거잖아요. 거슬릴 수 있잖아요. 물어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질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냐? 첫 번째,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러분들 절대 면접장에서 튀려고 하지 마요. 여러분들이 무슨 개그 콘서트에 무슨 개그 콘테스트 대회 나가는 것도 아니고 막 웃기려고 할 필요도 없는 거고 여러분들 답변에서 차별성을 느낄 수 있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다른 친구들은 모두 다 그렇게 입고 올 것 같은데 저는 정장을 입고 왔습니다 라는 식으로 나는 좀 튀어 보이고 싶어서 약간 이런 식은 전 무조건 지양을 시킵니다. 그건 면접관이 느낄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지 여러분들의 의도에서 저는 튀는 사람입니다를 얘기해 줄 필요는 정말 필요 없습니다. 즉 저는 일단 여러분들이 튀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런 뉘앙스 이런 시그널을 던지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럼 어떻게 접근하냐? 여기 있는 것처럼 저는 마음가짐으로써 좀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음가짐은 어떤 마음가짐이냐? 첫 번째, 면접의 일반적 의미와 면접의 개인적 의미를 한번 제가 좀 나눠봤어요. 첫 번째, 면접의 일반적 의미는 뭐냐? 저는 면접이라고 하는 것을 면접관과 저와의 어떤 상견례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단순히 면접관이 아니라 내가 정말 가고 싶어하는 회사와 내가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얼마나 공적인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냐 그런 거에 있어서 나의 몸가짐, 마음가짐을 보여주고 싶었고 이 기업에 들어오고 싶은 나의 의지를 보여주고 싶었다. 물론 비즈니스 캐주얼을 입는다고 해서 그런 걸 안 보여주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항상 어른들한테건 아니면 어떤 처음 만나는 사람이건 공적인 자리에는 예를 들어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사를 하건 국민과의 담화할 때 비즈니스 캐주얼 입지 않잖아요.
양복 입고 나오시잖아요. 그게 우리의 일반적인 커먼센스 상식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선에서 생각했을 때 이게 내가 해당 기업을 그리고 우리 회사를 오고 싶어하는 나의 어떤 마음이다 라고 한다는 부분, 그리고 면접이라고 하는 것은 난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나의 그러한 마음가짐을 보여주고 싶었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면접의 의미를 얘기하는 거죠. 아니면 조금 플러스 알파로 두 번째 개인적 의미까지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제가 이곳에 지원한 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아니면 처음 제가 면접을 보는 곳입니다. 누구보다 굉장히 많이 떨리고요. 그 다음에 누구 못지않게 굉장히 많이 긴장되지만 가장 이곳에 오고 싶어하는 저의 마음, 이 직무를 하고 싶어서 정말로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의지 표현의 하나로서 저의 깨끗하고 건전하고 건강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또 면접관 분들도 면접관 분들과 어떠한 좀 공적인 자리에서 좀 격식 있게 얘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입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사실 이 질문은 그렇게 큰 중요한 의미가 아니거든요. 중요한 질문이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의 질문들을 다 중요한 질문 받고 그런 질문들 왔다 갔다 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은 질문들도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 때 면접에서 면접을 잘 보는 분들은 하나하나의 질문에 보잘것없는 질문일지라도 그런 질문 답변에 심폐소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의미를 끌어내는 거죠. 이건 비단 여러분들이 꼭 직무로 이끌어내야 된다 이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면접은 마음가짐입니다. 마음가짐. 면접은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이미지입니다. 이런 답변 하나하나에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를 담아서 이게 스토리텔링이고요. 그걸 면접관들한테 전달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어떤 복장, 그래서 왜 정장을 입고 왔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정중함과 예의 바름, 이런 부분들을 꼭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갈게요. 27번째는 이건 실제, 그리고 제가 오늘부터 좀 보여드리고 있는 건요, 너무 일반적인 질문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 실제 기출들입니다. 이건 다 삼성에서 나왔던 기출들을 제가 여러분들 하나씩 좀 보여드리고 있어요. 자, 이런 질문 많이 들어보죠. 또 넌 영어 점수가 다른 지원자보다 좀 낮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다 900점대인데 800점이면 또 낮을 수 있는 거고, 다 800점대인데 혼자 700점대면 낮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찌됐건 기업에서는 그 영어 점수가 허들이기 때문에 넘기만 하면 뽑는 건 사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굉장히 낮은 점수라고 면접관이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 면접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합격하는 데에는 큰 지장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영어 면접을 본다거나 이런 거는 좀 약간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여러분들 뽑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럼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건 뭐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압박 면접입니다. 이건 그냥 여러분들 한번 압박을 딱 걸어보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일단 예스법 화법을 하는 거죠. 아닙니다, 면접관님. 저는 점수 낮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면접관님. 정말 열심히 공부했는데 제가 시험을 못 본 겁니다. 이딴 식으로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뭐예요? 일단 면접관을 인정해주자. 예, 면접관님 맞습니다. 면접관님 보신 것처럼 제가 좀 영어 점수가 낮아 보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예, 면접관님 맞습니다. 전 영어 점수가 사실 조금 낮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인정해주자는 거야. 그 다음에 벗으로 가자는 거죠. 벗으로. 그래서 저는 여기 솔직하게 이유를 밝히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중에 영어 다 잘하시면 좋겠지만 이런 슈퍼맨이 어디 있겠습니까? 영어 못하시는 분들 괜찮아요. 그럼 본인이 나한테는 지금 이 점수가 되게 좀 낮은 점수이긴 하지만 이 점수를 받기 위해서 난 정말로 노력했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점수이기 때문에 또 영어에 대한 중요성도 그 다음에 외국어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으면 충분히 더 많은 기회도 얻는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더 노력하고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그 이유에 대해서 밝혀주시고 뭐예요? 지금도 노력하고 있다. 즉 평가자가 여러분들한테 알고 싶어하는 건 넌 지금 점수가 왜 이따위야? 이게 아니라 왜 이렇죠? 당신은 그러면 이 점수에 만족합니까? 당신은 여기에서 끝낼 겁니까? 디엔드입니까? 아닙니다, 면접관님. 저는 여기에서 더 발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시그널을 주면 됩니다. 이게 뭐예요? 압박 질문. 학점 왜 이렇게 낮아? 너 왜 공백기 있어? 너 영어 점수 왜 이렇게 낮아? 너 왜 자격증도 없어? 이런 것들 없어도 뽑겠다는 거예요. 낮아도 뽑겠다는 거니까 여러분들 당황하지 마시고 오케이. 일단 면접관의 압박을 인정해 주시고 우쭈쭈쭈쭈쭈 인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는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사람입니다의 긍정적인 이미지로 포지셔닝 하자. 꼭 잊지 마십시오. 특히나 임원 면접에서 그래서 여기에 결론 이렇게 제가 내봤어요. 솔직하게 인정하자. 인정하세요, 여러분들. 학점 낮고 공백기 있고 영어 점수 못하고 자격증 없는 거 뭐 했다고 이렇게 되도 않는 변명하지 마시고요. 솔직하게 인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은
지금은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긍정적인 이미지를 던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갈게요. 또 어려운 질문 나왔죠. 본인은 창의성이 있는 지원자라고 생각하는가? 이것도 약간 좀 어려운 압박 면접이 되겠죠. 창의성. 검증 면접일 거고 압박 면접일 겁니다. 라고 해서 검증 면접이라고 하면 실제 여러분들이 특히나 뭐 SK라든지 이런 데는 여러분들이 창의적인 경험에 대해서 적기 때문에 그 경험에 대해서 보고, 또 삼성에서도 여러분들 창의성 면접 볼 때에 본인의 창의적인 경험에 대해서 꼭 묻기 때문에 딱 들은 다음에 그게 창의적, 어떤 면에 있어서 창의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꼭 그 방법이 최선인가요? 등 다양한 압박들이 좀 들어올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 진짜 여러분들이 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검증 부분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검증과 압박 면접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첫 번째 여러분들한테 두 가지식으로 결론을 제시하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결국에 잠깐만 여러분 다시 위로 갈게요. 여기에서 물었던 질문이 무엇입니까? 본인은 창의성이 있는 지원자로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예, 있습니다. 분명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할 거잖아요. 그러면 예, 있습니다를 바로 얘기하기 전에 예, 저는 어떤 것을 배울 수 있었던 창의성을 면접관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는 이 창의적인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예, 면접관님, 저는 이런 창의적인 생각을 통해서 남들과 다른 어떤 생각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해결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즉, 일단 면접관이 본인한테, 우리 평가 면접자들한테 창의적인 지원자라고 물어본다라고 하는 거, 일단 결론을 예, 일단 당연히 다 창의적인 지원자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솔직하게 얘기하랬다고 솔직히 저는 창의적인 인재가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일단 창의적인 인재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예, 있습니다 너무 짧으니까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었던 그런 창의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창의적인 지원자라고 생각합니다. 약간의 결론을 조금 살에 붙여주는 거죠. 그럼 두 번째로 얘기해 줄 건 이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창의라고 하는 개념은 어때요? 굉장히 좀 브로드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브로드한 개념을 좀 여러분들 나름대로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 저는 창의라고 하는 부분이 다른 사람들과 달리 어떻게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저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어떤 공정의 과정을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제가 이거는 앞부분에 있어서 창의적인 경험 그 얘기하는 거에 있어서 만들어 드렸잖아요. 똑같습니다. 그걸 일단 갖고 오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창의성뿐만 아니라 굉장히 추상적인 가치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죠. 이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재정에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 면접관님, 저는 땡땡을 배울 수 있었던 창의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창의적인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 창의라고 하는 의미가 다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방식이 아닌 조금 다른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전 그걸 창의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까지 여러분들이 창의성의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다음에는 뭐예요? 당연히 거기에 맞는 사례 제시해 주시면 되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당신은 창의적인 지원자입니까? 일단 결론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만 얘기해주면 좀 그러니까 예, 무엇인가, 예, 그렇습니다. 저는 어떤 경험을 통해서 이 창의성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해되시죠? 메시지를 던져주자. 그 다음에 뭐예요? 저는 창의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거기에 맞는 사례가 있습니다. 라고 해서 1, 2, 3번을 연속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창의성이라고만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들은 뭐 가장 열정 아니면 우리 핵심 가치, 우리 회사의 핵심 가치 중에 한 가지를 골라서 거기에 맞는 경험을 얘기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도 벙찌죠. 이런 질문들 같은 경우에는 또 거꾸로 나가는 거예요. 핵심 가치라고 하는 것이 거의 열정이고 뭐 창의고 도전이고 막 이런 것들이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경험 중에 하나를 이걸 그럼 도전으로 포장하자, 열정으로 포장하자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예, 면접관님, 저는 회사의 핵심 가치인 열정과 관련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뭐예요? 이 열정이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에 여러분들이 정의 내려주는 거죠. 저는 열정이 어떠한 목표를 세우고 나서 끈질기게 이를 성취하고자 하는 어떤 집념, 의지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거기에 맞는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 모든 질문의 답변이 다 풀려요. 추상적으로 물어보는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범위를 좁혀주자. 이것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린 저의 노하우입니다. 이러면 면접 때 답변이 되게 쉬워집니다. 오케이? 다음 질문입니다. 자, 해외에 나가본 적이 없는데 해외 업무 괜찮겠나 라는 거죠. 사실 해외 영업 지원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상사 쪽 지원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실상 해외에서 살다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저도 이제 컨설팅을 하다 보면 국내파들이 많아요.
국내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영어 잘하고 뭐 이런 분들이 해외 영업 지원하시는 분들도 높기 때문에 그럼 이런 압박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역시 압박 질문이라고 좀 생각하고요. 어떻게 하냐? 검증을 좀 하는 거죠. 근데 언어는 충분히 됐으니까 이 친구가 나가서 다양한 사람들과 어떤 일을 하려고 한다면 언어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 그 사람들만의 어떤 특색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사실 저는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다양성의 문화에 대한 존중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이게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답변을 좀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두 가지식으로 결론 제시하셔야죠. 예, 면접관님, 그러니까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을 먼저 제시해 주시고요. 그 다음 면접관 네가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지 안다 라는 약간 그런 좀 뉘앙스로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 저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있다. 즉 이건 전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생각보다 영어 점수도 외국어 점수도 낮아요. 아니면 영어 점수 높은데 다른 지원자 대비 외국어 점수가 없어. 아니면 낮아. 이런 경우엔 여러분들이 언어도 얘기를 해줘야 될 거예요. 근데 내가 언어적인 면으로 봤을 때 경쟁력이 이렇게 떨어지지 않네 라고 얘기하면 예 맞습니다 면접관님. 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국에서 언어적인 부분을 따라잡아서 언어적인 부분보다도 면접관님께서도 이쪽 다양한 문화에 대한 경험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셔서 저한테 이런 질문을 던지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못을 박아버려도 돼요. 하지만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인정했던 경험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 돼요. 즉 이게 꼭 어떤 다양한 국적을 가진 사람들과 만나서 이해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 내가 다른 사람들도 이해할 수 없다. 그러니까 뭐 같은 친구들도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없는 마인드에 무슨 외국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기본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비록 해외에 나가서 정말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을 만나본 적은 없지만 요즘엔 대학교에서도 많은 외국인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과 같이 어떤 조별 프로젝트를 했던 경험도 있고 이렇게 좀 돌려쳐도 돼요. 아니면 MS를 쳐도 되고 아니면 정말 개성이 강한 친구들과 같이 팀 프로젝트를 하는 중에 그런 친구들을 이해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에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의 관점으로 가주시면 여러분들이 좀 빠져나올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나는 언어적인 부분도 그렇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부분도 충분히 가지고 있다 이런 쪽으로 좀 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 해외 경험 없잖아. 근데 해외 쪽에서 나가서 일하는 거 가능해? 예 가능합니다 면접관님. 일단 언어는 최선을 다해서 제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고요. 또한 그렇게 제가 언어를 배우는 기술을 습득했기 때문에 다양한 다른 언어일지라도 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외국에 나가서 정말 다양한은 꼭 붙여주세요.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과 만나진 않았지만 학교 다니면서 해외에서 유학 온 친구들과 같이 프로젝트도 해봤고 또 성향이 굉장히 다른 친구들과 같이 프로젝트를 해보면서 상대방을 어떻게 인정해야 되고 어떻게 존중해야 되는지에 대해 배울 수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문화에 다양한 어떤 사람들이 존재하는 해외에 나가서도 충분히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사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즉 나는 그거에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 관점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마지막 주 52시간 근무제 어떻게 생각하나. 이건 똑같죠. 제가 워라벨 어떻게 생각하나 이 질문도 많이 나옵니다. 워낙에 좀 화두가 됐기 때문에 제가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질문도 역시 좋다 나쁘다 의미는 절대 아니에요. 주 52시간제가 좋다 주 52시간제를 안 하면 뭐 나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역시 주 52시간제가 나오게 된 배경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어떠한 현상이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패스트 트랙 그것 때문에 지금 뭐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럼 왜 그게 발생했는지에 대한 배경.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 52시간제 이 근무제가 굉장히 화두가 된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고요. 그래서 주 52시간제 이 근무제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사전적인 의미 이건 좀 얘기해 주시면 돼요. 어찌됐건 우린 좋잖아요. 근로자 입장에서.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얘기해 준 부분이 좋은 점에 대해서 이걸 했을 경우에 흔히 얘기하는 어떤 사람들, 근로자들의 뭡니까? 직장 후의 삶, 그렇죠? 저녁에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거고 회사 입장에서도 뭐 추가적인 야간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안 들어갈 거고 또 관리비적인 부분에 있어도 세이브가 많이 되겠죠.
하지만 여기서 끝내지 말고 하지만 이걸 했을 경우에는 어떤 부분의 문제점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끝내지 말고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주 52시간제 근무제가 잘 정착되기 위해서는 일단 직원들은 본인들의 근무 시간에 근무에만 집중해가지고 생산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해야 될 거고 또 기업에서도 이런 직원들을 좀 믿고 그런 문화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스템이 정착돼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직원도 기업도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고 상생하는 그렇게 해서 결국에 기업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치열하게 노력하는 그런 문화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라고 얘기해 주면 좋겠죠. 그래서 역시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거 워라밸도 그랬어요. 주 52시간제도 그랬어요. 어떤 시사 현상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했을 때는 제일 좋은 게 의미를 얘기해 주세요. 그 전에 배경을 얘기해 주시고 의미 얘기해 주시고 그거의 좋은 점 그 다음에 했을 때 예상되는 어떤 문제점 그 다음에 이걸 뽑아낼 수 있는 대안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균형된 시각 균형을 갖추고 있는 시각을 제시해 주는 것이 저는 가장 안정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면접관한테 다양한 의미를 전달해 줄 수 있죠. 그러면은 이 지원자는 이것에 대해서 이 이슈에 대해서 왜 발생했는지에 대한 것도 얘기해 줬고 그 다음에 본인이 생각할 때 있어서 좋은 점과 그 다음에 안 좋은 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보완할 건지니까 와 이 친구는 좀 많이 조사했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주장이나 생각을 얘기할 때는 프렙 방식 생각하라고 했잖아요. 제가 그런 관점으로 좀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떠한 형태의 질문이건 여러분들한테 약점을 묻고 단점을 묻는 건 거기까지만 대답하지 마시고 플러스 알파로 하나 더 나가서 어떠한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지 그것까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6번째 시간을 좀 가졌고요. 오늘도 5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좀 봤습니다. 오늘부터의 질문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여러분들이 면접장에서 받을 수 있는 기출 문제들인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이 절대 정답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툴로서 여러분들이 연습하시면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정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갑니다, 여러분들. 빨리빨리 준비 잘 하셔서 부디 이번 상반기 공채 면접 보시는 분들은 꼭 끝내겠다는 생각으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